여보, 정말 가야 해? 응, 회사 일이 급해서. 그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 곧 연락할게. 걱정하지 마. 사랑해요. 나도. 정말 조심해서 가요. 너도 몸 조심하고. 다음엔 더 오래 있어요. 그럴게. 약속해.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숙, 47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날이 2023년 2월 14일이었어요. 밸런타인데이 새벽이었죠. 시계가 새벽 5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동역 대합실에 앉아 있었어요. KTX에서 이음 첫 차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6시 4분 청량리행 열차였습니다. 서울에 사는 언니 병문안을 가려고 했어요. 언니가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첫 차를 타려고 나온 거였죠. 눈이 펄펄 내리는 추운 아침이었어요. 대합실은 한산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승객들이 띄엄띄엄 앉아 있었죠. 저는 플랫폼 쪽을 바라보는 벤치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핫팩을 꺼내 손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여자가 애교스럽게 묻는 소리였습니다. 정말 가야 하냐고. 이 목소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믿을 수 없었어요. 제 남편 박철수가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포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예쁜 얼굴에 긴 생머리를 가졌더라고요. 남편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제가 작년 생일에 사준 그 코트였습니다. 여자는 빨간 패딩을 입고 있었죠. 두 사람은 대합실 구석에서 속삭이고 있었어요. 마치 연인처럼. 아니, 연인이었죠.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남편이 그 여자의 손을 잡더군요. 곧 연락할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정한 목소리로 여자가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남편도 나도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15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컹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뛰어가서 따질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할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전자 안내판이 깜빡였어요. 6시 4분 KTX에서 이음 청량리행이 곧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10분 남았다는 안내방송도 흘러나왔죠. 남편과 그 여자가 마지막 포옹을 했습니다. 여자가 다음엔 더 오래 있으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그럴 거라며 약속한다고 했죠. 그리고 키스까지. 제 앞에서 버젓이.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어요. 숨을 죽이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면서 여자가 먼저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남편은 잠시 서 있다가 제 쪽으로 걸어오더군요.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어요. 미수가 여기 왜 있냐며 당황해서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남편을 쳐다봤죠.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언니 병문안 간다고 했잖다고 겨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했죠. 아, 맞다며 그랬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출장이 있어서 왔다고 하더군요. 거짓말이었어요. 방금 전 대화를 다 들었거든요. 회사 일이 아니라 그 여자 때문이었죠.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디로 출장이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머뭇거렸습니다. 서울이라고 하더군요. 서울 어디냐고 다시 물었죠.
강남 쪽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계속 거짓말이었어요.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냐고 결국 물어봤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남편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무슨 여자냐며 혼자 왔다고 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죠. 방금 포옹하던 그 여자 말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하며 더듬거리더군요. 변명거리를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뭐라 말할 수 없었겠죠. 현장을 목격당했으니까. 기차가 들어왔어요. 6시 4분 KTX에서 이음이었습니다. 승객들이 타기 시작했죠. 탈 거냐 말 거냐고 남편이 물었어요. 저를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헤어지고 싶어 하는 기색이었죠. 저는 일어났어요. 기차를 타야 했거든요. 언니를 만나러 가야 했으니까.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이었어요. 방금 본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악몽이었으면. 기차에 올랐어요. 남편도 같은 칸에 탔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자리에 앉았죠. 2시간 동안 한마디도 못했어요. 남편은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마 그 여자와 연락하고 있었겠죠. 제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창밖 풍경이 흘러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결혼할 때 맹세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겠다고, 평생 함께하겠다고. 아들 준호는 올해 고3이에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누워 계세요. 3년 전부터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하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청량리역에 도착했어요. 남편이 먼저 내렸습니다. 언니 안부 전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어요. 서울역 쪽이 아니라 강남 쪽으로. 그제야 확실해졌어요.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15년 결혼 생활이 끝났구나. 언니 병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망가져 있었어요. 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며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새벽에 본 충격적인 장면, 남편의 거짓말들, 언니가 분노했습니다. 그런 놈이 어디 있냐며 당장 이혼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준호 대학 입시는 어떡하죠? 시어머니 병원비는요? 게다가 저는 전업주부였어요. 15년간 가정만 돌봤거든요. 혼자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언니가 말했어요. 일단 증거부터 모으라고. 그래야 유리하다고. 그날 밤 안동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아직 집에 없었습니다. 진짜 강남에 있나 보더군요. 준호가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얼굴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다고 둘러댔죠. 밤늦게 남편이 들어왔어요. 출장 잘 다녀왔냐고 물었습니다. 힘들었다며 짧게 대답하더군요. 그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니 토할 것 같았습니다. 15년을 속였구나. 아니면 언제부터였을까? 그 여자는 누굴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면서 다음 날부터 남편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른 점들이 하나둘 보이더군요. 어떻게 그동안 몰랐을까 싶었습니다. 출근할 때 향수를 뿌리고 나가더라고요. 예전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머리도 새로 다듬고 왔었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더군요.
메시지가 오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저녁 약속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회사 사람들과 회식이 잦다면서 집에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죠.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늘었어요. 골프 치러 간다고 하거나 동창 모임이 있다고 하면서 모든 게 거짓말이었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15년 동안 바보같이 믿고 있었던 거죠. 일주일 후였어요. 남편이 2박 3일 부산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큰 계약 때문에 중요한 출장이라며. 하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출장일까? 아니면 그 여자와 여행을 가는 걸까? 남편이 나간 후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확인했어요. 지난달 통화료가 평소보다 3배나 많았습니다. 문자 요금도 엄청났죠. 인터넷으로 통화 내역을 조회해 봤어요. 남편 핸드폰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동안 바꾸지 않았나 보더군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매일 20통씩 통화를 했더라고요. 새벽 1시, 2시까지도 그 번호를 메모해뒀어요. 언젠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증거로 말이에요. 둘째 날 밤이었어요. 남편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산 호텔에서 봤더군요. 피곤하다며 일찍 자겠다고 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다면서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30분 후 남편 인스타그램을 확인해 봤어요. 부산 해변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니 그림자가 2개였어요. 남편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댓글도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예쁜 곳이네요 라고. 여자 계정이었어요. 그 계정을 클릭해 봤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동역에서 봤던 그 여자였거든요. 이름은 최유리였어요. 나이는 28살로 나와 있었습니다. 직업은 카페 사장이라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증거를 찾았다는 기쁨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유리의 인스타를 쭉 살펴봤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뒀지만 옷이나 체형으로 남편인 게 확실했어요. 제가 사준 시계도 차고 있었거든요. 결혼 반지만 빼고. 사진 날짜를 보니까 6개월 전부터 올라와 있었어요. 그때부터 사귀기 시작한 모양이었죠. 작년 9월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살 빼겠다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옷차림도 젊어졌죠. 그때부터였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둔했던지. 셋째 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어요. 출장 잘 다녀왔냐고 물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계약은 성사됐다고 하더군요. 또 거짓말이었죠. 부산에서 그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뻔뻔하게 거짓말을.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가방을 뒤져봤어요. 호텔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더블룸이었어요. 1박에 15만 원짜리. 혼자 쓰기엔 너무 비싼 방이었죠.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나중에 이혼할 때 필요할 증거니까 차곡차곡 모아야 했거든요. 일주일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 연체 안내였어요. 무슨 대출이냐고 물었더니 남편 명의로 작년에 받은 3억 원 대출이라고. 담보는 저희 집이었어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3억 원이라니. 그런 큰 돈을 제 모르게.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대출이 뭐냐고 물었죠. 사업 확장 자금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했어요. 최근 일이 잘 안 된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큰 빚이 있는 줄은 몰랐죠. 그날 저녁 남편과 대화를 나눴어요. 솔직히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안 사정이 어떤지. 남편이 고백했어요. 회사가 거의 망해간다고.
지난 1년간 적자만 계속 났다면서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곧 일이 풀릴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돈이 어디 쓰였는지. 유리와의 여행비, 선물비. 유리 인스타를 보면 명품백도 많았고 비싼 음식점도 자주 갔더라고요. 모두 제 남편 돈으로, 제 집을 담보로 받은 돈으로 다른 여자와 사치를 부렸던 거죠. 배신감이 절정에 달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도 밀려 있었어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말씀하시더군요. 병원에서 독촉 전화가 온다고. 지난달부터 입원비를 안 냈다면서 빨리 정리하라고 하더래요. 병원비가 얼마나 밀렸는지 확인해 봤어요. 무려 800만 원이었습니다. 3개월치 입원비와 치료비. 남편에게 따졌어요. 왜 병원비를 안 냈냐고. 돈이 없다고 하더군요.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쟁이. 준호 학원비도 연체됐더라고요.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2개월째 안 냈다고. 제가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물었더니 깜빡했다며 내일 입금하겠다고 했어요. 또 거짓말이었죠. 그 와중에도 유리와는 만나고 있었어요. 인스타에 새로운 사진들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비싼 레스토랑, 호텔. 제가 허리띠 졸라매며 생활비를 아끼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호화로운 데이트를.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남편과 크게 싸웠어요. 도대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된 거냐고. 솔직히 말하라고 했죠. 남편이 화를 냈어요. 자기도 힘들다고. 왜 자꾸 압박하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혼하고 싶으면 하라고. 자기는 더 이상 못 살겠다면서.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남편은 이미 마음이 떠났구나. 유리에게로. 저와 준호 시어머니는 이제 짐일 뿐이었던 거죠. 새로운 사랑을 위해서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반격을 시작해야 한다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어요. 더 이상 눈물로만 지낼 수 없었거든요.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먼저 남편의 행동 패턴을 파악했어요.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일일이 기록했죠. 휴대폰 사진으로 몰래 찍어뒀어요. 통화하는 모습, 문자 보는 모습, 표정까지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남편이 샤워할 때마다 가방을 뒤졌어요. 영수증, 명함, 메모지. 모든 걸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했죠. 신용카드 내역도 꼼꼼히 확인했어요.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었거든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6개월간 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백화점에서 200만 원짜리 가방을 샀더라고요. 제가 쓰는 가방은 10만 원짜리인데 고급 레스토랑 결제도 수십 건, 일에 20만 원씩 쓰고 있었어요. 저희는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데 호텔 결제 내역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부산, 제주도, 강릉. 모두 유리와 간 여행들이었겠죠. 꽃배달 업체 결제도 있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15만 원씩, 발렌타인데이엔 50만 원어치. 제가 받은 꽃은 언제였을까요? 결혼기념일에도 못 받았는데 다른 여자에겐 매주. 더 충격적인 건 보석상 결제였어요. 작년 크리스마스에 300만 원. 목걸이를 산 것 같았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에 뭘 받았죠? 5만 원짜리 향수 세트. 그것도 할인 상품이었어요. 모든 증거를 USB에 저장했습니다. 사진, 영수증, 카드 내역. 나중에 법정에서 쓸 자료들이었죠. 남편의 외도 상대방 정보도 더 캐냈어요. 유리가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안동시 중앙동에 있었어요. 유린의 카페라는 이름이었죠. 20평 정도 되는 작은 카페였어요. 인테리어가 깔끔하고 예뻤습니다. 손님인 척하고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유리가 직접 서빙을 하더군요. 실제로 보니 더 젊고 예뻤습니다. 계산할 때 카드를 건넸는데 제 이름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 같았어요. 혹시 남편에게 제 얘기를 들었나? 카페 운영 상황도 살펴봤어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았죠. 나중에 알아보니 카페 보증금과 인테리어비 모두 제 남편이 대준 거였어요. 제 집 담보대출로. 며칠 후 더 적극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하려고 알아봤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탐정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았어요. 외도 증거 수집엔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결정적 현장을 잡으려면.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200만 원은 큰 돈이었죠. 그래서 직접 미행하기로 했어요. 준호가 학교 간 사이에 남편을 뒤쫓아 다녔습니다. 첫 번째 미행은 실패했어요. 남편이 저를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뒤돌아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두 번째부터는 더 신중했어요.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다녔죠. 드디어 결정적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3월 15일 오후 2시였어요. 남편이 유리 카페로 들어가더군요. 30분 후 둘이 함께 나왔어요.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모텔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로즈 모텔이라는 곳이었습니다. 2시간 후에 나오더군요. 완벽한 증거였어요. 동영상, 사진, 시간까지.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들키면 안 됐거든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오늘 뭐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현장 감리하느라 바빴다고 하더군요. 또 거짓말. 현장이 아니라 모텔이었으면서 뻔뻔하게. 그날 밤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요. 진성의 안동역에서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사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안동역에서 울고 있던 그 사람. 오늘 밤도 홀로 서성이네. 마치 제 이야기 같았어요. 안동역에서 남편의 외도를 목격했고 지금도 홀로 아파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가사 끝부분이 다르더라고요. 이제는 웃으며 떠나가네. 저도 웃으며 떠날 수 있을까? 그 순간 마음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울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고. 이제는 제가 행동할 차례라고. 다음 날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상담 받으러 간 거였죠. 변호사가 제 상황을 듣더니 승산이 충분하다고 했어요. 외도 증거가 확실하니까 위자료도 상당액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소 2억, 최대 5억까지. 집 담보대출도 남편 책임이라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다고 했어요. 집은 제 명의이기도 하고 외도한 쪽이 불리하다면서 변호사 비용은 300만 원이었어요. 성공 보수까지 포함해서 일단 계약금 100만 원을 냈습니다. 집에 있던 비상금이었어요. 준호 학원비로 모아둔 돈. 하지만 지금이 비상 상황이었죠. 그날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여전히 유리와 만나고 있었죠. 마지막까지 뻔뻔하게. 3월 말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또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서울에 3박 4일. 거짓말인 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마지막 증거를 모으려고. 남편이 떠난 후 탐정한테 의뢰했어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결정타를 날릴 증거를.
탐정이 서울까지 따라가서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찍어왔어요. 유리와 함께 있는 모습을.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증거도 충분하고 변호사도 준비됐고 남편이 돌아오면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였어요. 15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전쟁. 남편이 서울 출장에서 돌아온 날이었어요. 4월 3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들어왔죠. 출장 잘 다녀왔냐고 물었어요. 피곤하다며 짧게 대답하더군요. 씻고 나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A4 봉투를 놓았어요. 남편이 그걸 보고 뭐냐고 물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죠. 봉투를 열어보라고 했어요. 남편이 의아해하며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안동역에서 유리와 포옹하는 사진, 모텔에 들어가는 동영상 캡처, 서울 호텔에서 나오는 최신 사진, 신용카드 내역서도 있었어요. 유리에게 쓴 모든 돈들, 꽃, 선물, 호텔비, 여행비. 남편이 말을 못하더군요. 손이 떨리면서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죠. 이게 뭐냐며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고 있는 것 같았죠. 6개월 동안 지켜봤다고 말했어요. 모든 증거를 다 모았다고. 이제 끝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더군요. 잘못했다며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면서.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6개월 동안 우리 집을 망가뜨렸잖아요. 3억 빚에 병원비까지. 준호 학원비도 못 내면서 다른 여자에겐 수천만 원을.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죠? 남편이 계속 빌었어요. 유리와는 끝내겠다고. 다시 잘해보자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끝났고 이혼 소송 준비도 다 됐다고. 남편이 깜짝 놀라더군요. 변호사까지 만났냐며. 그럴 필요까지 있냐고 했어요. 필요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법정에서 만나자고 했죠.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시작됐어요. 변호사가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액은 5억 원이었어요. 남편이 황급히 변호사를 구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죠.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조정 기일이었어요. 법원에서 만난 남편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10살은 늙은 것 같았어요. 조정위원 앞에서 남편이 시인했어요. 외도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너무 크다며 1억 정도로 합의하자고 했어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제 변호사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외도 기간이 6개월이고 가정 파탄의 책임이 크다고. 게다가 집 담보 대출 3억 원도 모두 외도 비용으로 쓰였다고. 그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했죠. 조정은 결렬됐어요. 재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죠. 재판 준비 기간 중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유리가 임신했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직접 말하더군요. 유리 뱃속에 자기 아이가 있다고. 책임져야 한다면서. 그래서 이혼을 빨리 해달라고 했어요. 유리와 재혼하고 싶다고. 정말 뻔뻔한 거였죠. 오히려 좋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생긴 거니까. 유리 임신 사실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 기일이었어요. 제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안동역에서 목격한 일부터 차근차근 판사님이 증거들을 살펴보시더군요. 사진, 동영상, 카드 내역.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일시적 실수였다고. 혼인관계 회복 의지가 있다고. 하지만 임신 사실까지 드러나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명백한 불륜이었으니까. 두 번째 재판에서 결론이 났어요. 이혼 인용, 위자료 4억 원, 재산 분할금 1억 원까지, 집 담보 대출 3억 원은 전액 남편이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제 집은 제가 가져가고 양육비도 매월 100만 원. 준호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제대로 받기로 했어요.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15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몰락했어요. 회사도 문을 닫게 됐고 빚더미에 앉게 됐죠. 유리도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카페 운영비를 남편이 댔는데 이제 그럴 수 없으니까 결국 카페도 문을 닫았다더군요. 임신한 몸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과 유리는 결혼했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빚 때문에 고생할 테니까. 저는 준호와 새 출발을 했어요. 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미숙인의 북카페라고. 시어머니 병원비도 다 갚았어요. 준호 학원비도 밀린 거 없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죠. 가장 기뻤던 건 제가 당당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어느 날 카페에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진성의 안동역에서가 나왔어요. 예전과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안동역에서 울고 있던 그 사람. 이제는 웃으며 떠나가네. 정말 그랬어요. 이제는 웃을 수 있었거든요. 당당하게 새로운 인생을. 준호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했죠. 제가 힘들 때 지켜봤으니까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고 있어요. 앞으로 더 단단한 사람이 될 거예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으니까.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해요. 참고만 있으면 더 당하게 되죠. 용기 내서 싸워야 합니다.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길이 있을 거예요. 증거를 모으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끝까지 싸우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죠.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더 행복한 인생을, 더 당당한 모습으로. 안동역에서 시작된 제 이야기, 이제 행복한 결말로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